안녕하세요. 지식을 전하는 개지식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여러 기업들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수혜를 입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또는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와 비슷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배폭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돈이 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폭등과 비슷한 상황에 개나 소나 증시에 투자한다고 많은 일반 인민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이 빚까지 내어 주식을 샀는데 이때는 진짜 뭘 해도 오르는 시장, 대출도 바로바로 쉽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 신용의 2배 이상, 많게는 30배까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개지식이 말하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폭등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 바로 2015년에 8개월 만에 대폭락을 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중국의 지방당국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뛰어내리지 말고 반등을 기다려라 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와 굉장히 유사한데 그 이유는 바로 악성 부채입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기업부채, 지방정부부채, 그냥 중국은 지금 빚덩어리입니다. 빚덩어리.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만약 금융위기가 온다면 미세먼지 마냥 중국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가계부채가 6,500조라고 하는데 IMF 당시 대한민국은 180조로 그때 한국의 한 36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이, 중국 인구가 얼만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냐? 중국 인구는 대략 14억 정도이고 대한민국의 인구는 한 5천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돈의 가치와 지금의 돈의 가치는 다르다고 하지만 대비했을 때 많은 부채임에는 틀림없는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데 부채의 증가 속도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이미 가계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상승률도 높다고? 심지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 기업부채 등 중국은 많은 버블이 낀 경제이며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 즉 파산율이 2018년 4배가 증가했고 올해 채권 만기 도래, 즉 나갈 돈이 800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스키 모멘트 진입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스키 모멘트란 과도한 부채로 이룬 경기 호황이 끝나고 남아있던 깨끗하고 건전하고 열심히 하던 기업들까지 넘어가며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정말 쉽고 와닿는 얘기로 예전 대한민국의 IMF 때 글로벌 기업들이 차례로 부도난 것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또 이렇게 경제가 박살나서 먹을 게 없어지면 글로벌 기업들은 탈중국을 하게 되는데 이미 미중무역전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 아마존, 소니, 우버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하거나 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중국을 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외국 기업의 차별적인 대우와 규제, 관세 폭탄, 불법 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나 양아치냐면 뭣도 없는 중국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 시장을 키워놓으면 자국 기업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 기업에게는 규제를 때려 결국 경쟁력을 잃은 외국 기업은 탈중국을 하고 남아있는 중국 기업도 아니지, 국영 기업이 시장을 다 먹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지금 뭐 몇 년째 이렇게 헤쳐먹었는데 이 실태를 외국 기업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중국 정부의 이기적인 시장 정책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배척하게 되며 이는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로 봤을 때 중국은 일본 또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IMF 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의 경제위기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며 항상 주의 깊게 중국의 위기를 살펴보며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